안녕하세요. 서영대학교 자동차기획과 이용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7주차 2강 수업 시작하겠는데요. 좀 다른 또 엔진을 또 하나 갖다 놨죠. 기존에 그 1강에서 시작했던 엔진, 그 6주차에서 했던 엔진하고 조금 많이 틀린데요. 오늘 엔진을 또 똑같이 마찬가지 뒤집어 놨습니다. 여기 뭐가 있겠어요? 원래 올펜이 있었겠죠. 올펜은 지금 탈거한 상태고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분해 조립이 아닌, 자, 분해 조립을 하면서 우리가 분해 조립을 하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 부품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부품이 이상이 어디가 있는지를 측정을 하는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분해를 한 다음에 측정해야 될 중요 부품들에 대해서 측정을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측정을 하는데 측정 기구를 또 이용을 해야 될 겁니다. 측정 기구의 방법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에 대해서 오늘은 이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엔진은 지금 동일하게 4기통 가솔린 엔진이고요. 지금 이 부분, 자, 카메라에 가까이 볼까요? 이 부분, 자, 이 회전하는 부분. 자, 뭐라 그랬죠? 그렇죠. 크랭크 축이라고 그랬습니다. 크랭크 축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피스톤 탈거했죠? 네, 잘 기억하고 계실 거라 믿고요. 자, 그러면 어디부터 1번이다? 이쪽부터 1번이겠다. 1, 2, 3, 4번이겠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여기 뭐 달려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난 시간에 엔진에서는 없었는데, 원판에 굉장히 큰 뭔가 이렇게 원판 쇳덩이가 붙어 있습니다. 자, 얘가 플라이휠이라는 거예요. 플라이휠이라는 거고요. 자, 상세한 명칭과 기능은 우리가 또 다음 대면 시간이 진행되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 크랭크 축에서 자, 크랭크 축을 잡아주고 있는 볼트가 있습니다. 어디겠죠? 자, 요거죠. 하나, 둘, 셋, 넷, 5개. 총 10개가 잡혀져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5개. 자, 10개가 총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있네요. 뭐가? 화살 표시가. 그리고 굉장히 친절하게도 또 1번이라고 써져 있네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이 엔진 같은 경우는 뭐 분해 조립할 때 뭐 헷갈릴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바꿔 끼거나 또는 이쪽을 바꿔 끼거나 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아요. 화살 표시와 넘버링이 잘 되어 있다. 응? 자, 피스톤 할 때 설명했죠? 자, 탈거한 부분을 원 상태 그대로 조립하기 위해서는 항상 뭘 해야 된다? 그렇죠. 마킹을 해놔야 된다. 아니면 뭐 좋습니다. 휴대폰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놓는 방법도 있는데, 자, 그 역시 마찬가지, 아무런 마킹이 없는 상태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마킹이 되어 있는 게 좋다. 근데 이 마킹까지 다 되어 있더라. 제조사에서 나올 때부터. 자,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 크랭크 축을 잡아주고 있는 이 볼트가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렇죠. 저널이라고 그런다. 근데 무슨 저널? 메인 저널이라고 한다. 왜? 저널이 그러면 몇 가지가 있는가 보네요. 그렇죠. 교수님이 말하는 그 느낌에서 알 수 있겠죠. 저널이 있습니다. 몇 가지? 2가지. 메인 저널과 빈 저널. 우리는 그 중에서도 메인 저널을 지금 탈거를 할 거예요. 근데 메인 저널을 탈거하는 게 목적은 아니고요. 메인 저널을 탈거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요령껏 있게 탈거하는지에 대해서 분해하는 요령을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탈거를 한 다음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내부에 회전을 할 수 있도록 베어링 장치가 있습니다. 그 베어링 장치의 간극, 올 간극을 측정할 거예요. 간극은 어떻게 되는지 측정할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탈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 5개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1, 2, 3, 4, 5번 중에서 3번을 탈거할 겁니다. 3번 메인 저널을 탈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볼트. 자, 이번 강의에서 이 부분을 풀을 때 다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볼 건데요. 자, 교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공부 뭐죠? 그렇죠. 에어툴입니다. 에어임팩. 에어임팩은 오늘 사용하지 않고 수공구를 이용해서 한번 탈거를 해 볼게요. 자, 여기 우리 첫날 수공구 할 때 이 부분. 자, 많이 사용했죠? 우리가 일명 현장에서 깔깔이라고 하는 부분. 라쳇이 있습니다. 라쳇. 회전 방향을 바꾸는 부분이고요. 이런 뭐 수공구 사용법은 첫 시간 했으니까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전용 소켓을 이용해서 장착한 다음에 이 부분을 풀게 됩니다. 자, 푸는데, 자, 항상 풀거나 죽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 몸쪽 방향으로 항상 공구는 작동해야 된다 그랬죠? 자, 교수님 풀었어요. 자, 한번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용할 공구는 뭐냐면, 자, 조금 더 볼트
볼트가 길기 때문에 볼트가 길기 때문에 자, 스피드 핸들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바꿀게요. 공구를 좀 스피드하게. 자,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실수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떤 부위. 자, 고정하는 부위가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어쨌든 고정하는 부위는 그대로 고정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분해조립해라고 하면 이렇게 같이 움직여요. 안 된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전날. 자, 이제 이렇게 스피드로 풀 수 있는 스피드 핸들이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풀었어요. 자, 볼트를 푼 다음에 그 다음 이 저널 베어링 캡이 이 부분이 자 탈거가 안 됩니다. 탈거가 절대로 안 돼요. 자,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탈거를 하느냐 그 요령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망치가 이렇게 돼요. 자, 교수님이 좋아하는 공부 또 하나 나왔네요. 망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자, 살짝 잡으세요. 살짝 잡으세요. 뭐 둘 다 잡으셔도 되고 또는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한쪽만 이렇게 올려서 잡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부분을 톡톡톡톡 치세요. 자, 그러면 그대로 빠져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방법 아시겠죠? 자, 이 상태에서 들어 올린 다음에 한쪽이든 또는 양쪽이든 잡으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또는 이렇게 좌우로 치셔도 되고 또는 한쪽만 들어 올려서 한쪽 방향으로만 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탈거했습니다. 캡을. 자, 이렇게 탈거해서 그대로 순서대로 1, 2, 3, 4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다 순서대로 이렇게 그대로 두고요. 자, 그럼 두 번째 2번도 한번 탈거해 볼게요. 근데 2번은 왜 탈거하느냐? 3번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2번하고 3번이 좀 틀려요. 뭐가 틀리냐? 그게 중요한 거니까. 자, 역시 마찬가지. 요즘 풀때 이렇게 풀었죠? 자, 라체 까까리 이용해서 자, 수공구 라켓을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풀었어요. 자, 실수했죠, 교수님? 어느 방향?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다 미끌리면 다칩니다. 항상 어디로? 내가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죠. 그래 힘이 안전하게 들어갑니다. 안전하게 이 공구를 통해서 풀려고 하는 볼트나 너트에 전달이 됩니다. 힘이 정확하게. 자, 그리고 좀 더 스피디하게 풀기 위해서 자, 스피드 핸들을 이용할게요. 자, 풀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빠진다 그랬죠? 자, 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한쪽을 여러분들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한번 쳐볼게요. 이쪽만 교수님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탈거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탈거했던 2번 자, 볼트는 자, 뺄게요. 자, 탈거된 상태고요. 2번, 자, 3번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탈거한 3번, 2번. 자, 보시면 이렇게 옆으로 이 상태에서 옆으로 그대로 뒤집어 볼게요. 자, 뭐가 틀리죠? 네, 그렇죠? 사이드면이 틀리죠? 사이드면 교수님이 지금 손가락으로 만지는 이 부분이 틀립니다. 이 부분이 없고 있습니다. 없고 있어요. 사이드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자, 볼게요. 자, 장갑을 벗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베어링부예요. 베어링부입니다. 자, 그럼 이 베어링을 그럼 탈거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 탈거를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 자, 이렇게 탈거했고 두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 이 부분도 이렇게 까지 자, 이렇게 탈거를 했습니다. 자, 탈거를 했죠. 자, 요거는 3번 부분의 베어링이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2번 부분의 베어링이에요. 뭐가 틀리죠? 사이드 쪽에 양 날개 쪽에, 양 사이드 쪽에 또 뭔가 모르는 얇은 베어링이 이렇게 한 겹 더 있는 구조죠. 이 친구는 없고, 자, 2번은 없고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위치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자, 위치상으로 봤을 때, 1번과 2번과 3번과 4번과 5번이 있는데, 3번이 뭐겠습니까? 3번이 가장 중심이 되는 가운데 부분이죠.
가운데 부분, 여기 장착된 가운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3번 베어링은, 이 3번 베어링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물론 베어링 기본 본연의 역할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이 크랭크 축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방향에서 화면에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가로 방향 쪽으로 크랭크 축이 앞, 뒤. 크랭크 축의 전면은 여기가 앞이죠. 왜냐면 엔진의 전면이 여기니까 앞. 이쪽은 누구겠습니까? 뒤겠죠. 다시 말해서 축이 거치되어 있는 방향에 앞뒤로 이렇게 유격이 발생해서 움직이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 유격을 이 옆에 있는 사이드 베어링이 잡아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축방향 유격 흔들림, 축방향 유격이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축방향에 발생하는 유격 흔들림을 이 3번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3번이 잡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사이드 심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이 3번 베어링은 베어링 역할 외에 이 유격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보면 중간중간에 홈이 이렇게 있습니다. 홈이 있죠? 이렇게 빗살 모양의 홈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 홈을 일부러 왜 홈을 이렇게 짓눌려서 홈을 내놨냐? 이 홈은 이 면도 역시 마찬가지 회전을 하면서 마찰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되겠죠? 이 면도? 그렇죠? 윤활이 되어야 되겠죠? 예, 오일이 스며드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일이 스며드는 공간, 좌우측입니다. 라는 거. 자,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축방향의 유격, 자, 조금 이따가 유격을 측정을 할 건데, 그 축방향의 유격이 규정하는 양보다 과도하게 많거나 또는 너무 적다. 유격은 적당해야 됩니다. 너무 없어도 안 돼요. 너무 적다. 그 마찰이 너무 심하게 되는 거니까요. 자, 유격이 너무 적거나 유격이 너무 많다. 규정 이내 또는 규정 이하이다라고 하면 어떤 걸 수정한다? 그렇죠. 이 베어링, 여기 3번 베어링의 이 측면에 있는 두께를 규정이 맞도록 규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면을 가공해서 갈아낸다거나 아니면 작다, 유격이 너무 크다라고 하면 규정의 두께로 구성되어 있는 베어링으로 교체를 한다거나 또는 사이드 베어링 쪽에 베어링이 얇은 베어링을 하나 더 삽입을 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차량의 엔진의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 부분 3번이 왜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자, 그럼 이거는 자, 그럼 3번을 탈거를 했습니다. 3번을 탈거한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뭘 해볼 거냐? 자, 엔진을 조금 돌려볼게요. 자, 우리는 이 상태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자, 베어링을 좀 닦을게요. 자,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이 베어링과 그리고 이 크랭크 축이 이렇게 조립이 될 때 이 내부에는 전부 다, 자, 여기도 홀이 있죠? 홀이 있습니다. 자, 이 홀이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오일 스며드는 공간입니다. 오일 스며드는 공간이에요. 자, 이 부분에 크랭크 축이 이렇게 밀착이 되어서 조립이 되는데, 그러면 크랭크 축이 이렇게 이 베어링과 밀착을 해서 조립되는 이 부분에 이 사이에 뭐가 형성이 된다? 윤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오일이 있다고 했다. 그럼 오일이 어떤 일정한 간극을 가지고 이 크랭크 축에 어떤 간극을 유지하고 있다. 우린 그걸 오일 유막이라고 해요. 오일의 유막이 형성이 되는데, 그걸 다른 말로 오일 간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일 간극이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되느냐? 그걸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왜 중요하냐? 오일 간극이 너무 크거나 적으면 굉장히 엔진이 큰 수명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오일 유막을 측정을 해볼 건데요. 자, 카메라 좀 가까이 한번 와볼까요? 자, 2번, 3번 좀 제가 다시 한번 풀이한 다음에 보여드리고, 자, 2번 한번 볼게요. 유막을 측정하기 전에, 오일 간극을 측정하기 전에 먼저 이걸 이렇게 닦아요. 깨끗이 닦아요. 자, 닦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캡과 그리고 베어링, 이 베어링을 교수님이 한번 조립을 해볼 거예요. 조립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닦는 겁니다. 자, 베어링을 새 것으로 교체를 했거나 또는 교체하였다고 가정하고요. 자, 깨끗이 닦습니다. 닦은 다음에, 자, 조립을 할 때는 여러분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무슨 상태? 즉 장갑을 끼지 않고 깨끗하게 오일이 항상 묻어 있는 상태에서 조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자, 턱 보이시죠? 홈 보이시죠? 홈 이거 왜 있는지 지난 시간에 숙제 냈습니다. 숙제 꼭 하신 분은 알고 계시겠죠? 교수님이 말하는 이유를. 자,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로 턱이 있습니다. 턱이 있죠. 턱이 있고요. 여기 턱이 있고. 이 턱에 얘가 조립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조립을 할 때 절대로 이렇게 모양을 맞췄다고 해서 이렇게 조립을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냥 이렇게 위에서 누르면 절대로 조립이 안 됩니다. 왜? 움직입니다. 자, 움직이잖아요. 빠져버리잖아요. 빠져버리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이 상태로 조립했다가는 안에 내부에서 회전하는 동안 베어링 다 망가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조립해야 되느냐? 이렇게 조립해야 됩니다. 오일을 듬뿍 묻히고 오일을 듬뿍 바른 다음에, 자, 이 상태에서 홈이 있는 방향과 홈이 있는 방향을 바로 맞추지 마시고요. 홈이 있는 방향과 홈이 없는 방향을 이렇게 맞물리세요. 맞물리고 가운데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자, 오른손으로 이 부분을 누른 상태에서 이걸 그대로 이렇게 밀면서 홈을 맞추면서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슬라이딩, 미끄럼들 탄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밀어서 맞추세요. 자, 이렇게 조립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조립. 최대한 밀착을 하게끔. 자, 그럼 절대로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꽉 밀리게 돼 있죠? 안 빠지죠? 움직여도. 자, 이 방법입니다. 자, 다음 3번 베어링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3번 베어링을 해볼게요. 역시 마찬가지. 자, 3번 베어링 모양 깨끗이 닦습니다. 여기도 오일 홈이 또 있네요. 홈 있죠? 다 오일이 스며드는 공간입니다. 오일이 유로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닦고. 자, 닦은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홈이 있죠? 자, 홈이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홈이 있는 부분, 홈 있는 부분, 홈이 있는 부분을 먼저 바로 조립하는 게 아니라 어쩌? 홈이 없는 부분을 먼저 일치시켜서 그 모양 그대로 맞추고 그대로 어떻게 한다 그랬죠? 그렇죠. 시소 태운다 생각하시고 미끄럼틀 탄다 생각하시고 그대로 그 면을 따라서, 자,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는 겁니다. 일정한 힘을 가하고 그대로 밀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이렇게 조립한다 그랬죠? 이렇게 밀어서, 자, 조립 다 됐습니다. 자, 밀착이 잘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조립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홈을 여기 있는 블록 어셈블리에 조립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홈과 홈을, 여기 반대편에도 홈이 있었죠? 여기 홈이 있죠? 그렇죠. 이 홈이 있는, 턱이 있는, 돌기가 있는 부분을 이 돌기가 있는 곳과 그대로 이렇게 같이 맞춰줘야 된다 그랬죠? 그럼 방향이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방향이. 자, 만약에 이 돌기가 있는 부분을 돌기가 없는 부분과 거꾸로 연결하면 방향이 틀리네요. 응? 이거 지난주 문제였잖아요. 이거. 답을 이야기해버렸네요. 그러나 이 돌기가 있는 이유는 아직 이야기 안 했으니까, 자, 꼭 과제로 제출하세요. 답을 이야기해버렸네요. 자,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조립을 해야 된다. 베어링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냥 탈거 위에서 아래로 결합하듯이, 배선 결합하듯이 조립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했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넘어와서 이 크랭크 축과 그리고 크랭크 축에 조립이 되는 이 베어링, 같이 체결이 되는 베어링이 이 축과 함께 움직이면서 회전하는 이 부위에 뭐가? 오일 유막이 형성이 된다 그랬죠. 그 간극이 과연 얼마냐를 알아본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때 필요한 건 뭐냐? 하나 공부가 또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게이지라는 게 필요해요. 플라스틱 게이지. 플라스틱 게이지 준비했으니까 볼까요?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게이지. 게이지라고 했는데 그냥 종이네요. 종이? 그냥 종입니다. 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종이 봉투 같은 종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보니까 밀리미터라고 해서 단위가 써져 있고, 뭔가가 모르게 색깔로 또는 투명한 색, 또 색깔 투명한 색, 색깔 또 투명한 색으로 수치가 이렇게 써져 있어. 수치가
0.0 여기 보면 앞에 0은 사라졌고요. 0은 없고요. 0.025, 0.038, 0.051, 0.07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쭉 뭔가가 있어요. 숫자가 나열되어 있고요. 자, 반대편으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렇게 뒤집으면 역시 마찬가지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고, 단 여기는 뭐가 단위가 틀리더라. 인치라고 되어 있네요. 인치 보이시죠? 인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IN 이렇게 써지 밀리미터가 아니라 인치가 이렇게 있고요. 즉 다시 말해서 이쪽은 단위계입니다. 단위계인데 이게 무슨 단위계인지는 나중에 측정할 때 알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자, 어쨌든 이쪽은 인치계 단위계고요. 이쪽은 밀리미터 단위계.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규정하는 값들이 전부 다 밀리미터 단위계이기 때문에 이쪽 면에 맞춰서 봐야 된다. 그럼 맞춰보는데 뭘 맞춰보느냐? 그거는 측정을 한 다음에 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치가 있는 부분에는 또 간극이 일정한 간극을 유지하고 있죠. 일정한 간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자, 이만큼 잘라 쓰는 거예요. 한마디를 이렇게 가위로 잘라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 교수님 중에 그냥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한마디 자르겠습니다. 자, 우리 껌종이 자르듯이 한 장에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자르고 나면 이 내부를 이렇게 열어보면요. 이렇게 열어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뭔가 굉장히 얇은 실로 된 요거 보이십니까? 얇은 실처럼 생긴 이 부분. 자, 이게 플라스틱 게이지입니다. 말 그대로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자, 이 부분을 일정 부분을 잘 안 잡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측정하고자 하는 곳에 이렇게 그대로 얹혀 놓을게요. 보이시나요? 너무 얇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자, 자세히 보면 보일 겁니다. 자, 얹어 놓았죠? 얹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3번 기억나시죠? 베링캡을 여기다가 닫을게요. 자, 이렇게 닫습니다. 이렇게 닫아요. 체결을 하고,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체결을 해주면 되겠죠? 조여주면 되겠죠? 자, 긴 볼트 좀 빨리 스피드하게 조립할 때 뭐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스피드핸들 사용하겠습니다, 교수님. 근데 이 부분의 캡을 조립할 때는 반드시 한쪽만 너무 강하게 조이면 안 됩니다. 나누어서 여러 번 조여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체결. 또 체결. 스피드핸들은 강한 토크로 조이는 것보다 스피드하게 조이는 거니까. 자, 그리고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뭘 한다? 힌치 핸들 또는 깔깔이 이용해서 그 수공구 라쳇 이용해서 한 번 더 조여줍니다. 자, 근데 자, 요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음 공부로 넘어갈게요. 자, 조여줍니다. 자, 근데 원칙은 뭐냐면 자, 공구를 이용해서 조립을 할 때 얼마만큼의 토크로, 얼마만큼의 규정의 힘으로, 교수님이 당기는 이 힘으로 조여야 되느냐, 우리는 규정 토크라고 하는데요. 자, 그 규정 토크를 꼭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세게 조여서 이 부분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고, 힘이 조금 약한 친구들은 좀 약하게 좀 조여서, 체결은 되었지만 좀 더 약하게 토크를 조여서 조일 수 있을 거고. 자, 그렇게 되면 안에 베어링 위에 올려놨던 그 플라스틱 게이지가 실처럼 얇은 플라스틱 게이지가 짓눌리겠죠? 분명히 짓눌려 있을 겁니다. 지금 짓눌리고 있을 거예요. 짓눌려서 껌처럼 이렇게 납작하게 벌어질 건데, 그럼 그게 강하게 좋은 친구는 많이 짓눌릴 것이고, 약하게 토크를 준 친구는 좀 덜 짓눌릴 것이고. 자, 그러면 그게 측정을 했을 때 측정값이 완전 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냐 아니냐 판정의 기준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이용한다? 물론 힌치 핸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강하게 조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구를 이용한다? 그렇죠. 토크렌치를 이용한다. 토크렌치를 이용해서 규정의 양만큼 규정의 토크로 여러분들 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규정의 토크. 그러면 토크렌치로, 자, 교수님 먼저 체결한 다음에 그 다음 토크렌치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현재 이 부분은 토크를 한 5.5로 한번 조정해 볼게요.
5.5. 자, 오케이, 됐습니다. 소리 잘 들어보세요. 맞죠? 자, 다시 한번. 소리 잘 들어보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뭔가 이렇게 마디마디가 부러지는 뚝뚝뚝뚝 소리가 나죠? 부러지는 소리가 납니다. 자, 그 소리가 나면 그 토크만큼, 내가 당기는 힘만큼 리밋이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당기면 안 되는 거죠. 그만큼만 토크를 당기면 된다. 그만큼이 네가 규정한, 사용자가 규정한 토크의 값이다라고 알려주는 소리예요. 똑똑한 소리가. 자, 그렇게 해서 체결했습니다. 자, 체결해서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렇죠? 딱 껌처럼 짓눌려 있을 겁니다. 빼볼까요? 짓눌려 있는지. 요거 하나 명심하세요. 자, 이 플라스틱 게이지를 이용해서 오일 간격을 측정할 때는 반드시 이 상태에서 진행하되, 이 모양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세로도 자 좋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축크랭크 축을 절대로 회전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회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안에서 돌면서 안에 플라스틱 게이지가 엉망이 되겠죠? 자, 그럼 이 부분을 풀어볼게요. 빨리. 빠른 속도로 풀어야 되니까 여기서 진행을 위해서 교수님은 좀 풀게요. 스피드 엔딩에서 푼 상태에서 뺄 때 조심해서 잘 빼셔야 돼요. 플라스틱 게이지가 굉장히 안 되도록. 그 다음에 카메라 가까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오케이. 자, 짓눌려 있죠? 짓눌렸죠? 자, 반대편 여기도 한번 볼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짓눌렸죠? 네, 짓눌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짓눌린 부분을, 자, 처음에 종이, 껌종이 찢듯이 찢어져서 썼던 이 부분에서 여기 부분, 여기 숫자가 가리키는 게 뭐라 그랬죠? 그렇죠? 치수입니다. 치수. 게이지입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인치죠, 지금. 인치 아닙니다. 우리는 뭐 쓴다 그랬죠? 미리죠. 미리죠. 자, 그래서 이 짓눌린 부분에서도 가장 넓게 퍼진 부분.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가 단위로 하면. 어디 되겠습니까? 0.051mm네요. 0.051mm. 응? 여기에 가장, 그 넓은 부분이 가장 폭이, 이 게이지에 가장 적절하게 맞는 치수네요. 그 다음 자세히 또 넘어가서 토크 렌치 사용하는 법을 또 알려드려야 되겠죠. 교수님이 분해 조립한다고 빨리 진행한다고 교수님만 이렇게 그냥 측정법 알려드리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소켓을 꽂은 상태에서, 장착한 상태에서 이렇게, 방향 전환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수공구를 이용한 형태와 동일하고요. 조우고 푸는 방향이니까 동일하고요. 자, 힌치 핸들대가 이렇게 있고, 핸들대 끝에 부분에는 뭔지 모르겠지만 숫자가 이렇게 있고, 또 돌리는 다이얼 형태의 또 숫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뒷면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레버처럼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돌려지는 수도꼭지 레버 같은 게 있는데요. 자, 요거는 락과 언락, 즉 풀고 해제하고 잠그는 레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는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치수를, 또는 제조사에서 또는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치수를 보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5.5 뉴턴미터로 한번 맞춰볼게요. 뉴턴미터입니다. 자, 먼저 그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1kg. 자, 킬로그램을 뉴턴미터로 바꾸면 얼마죠? 그렇죠. 9.8 뉴턴미터입니다.
9.8Nm. 자,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린 계산하기 쉽게 1은 곧 그냥 10의 뉴턴이라고 0.2 정도 차이 나지만 10N이라고 보고요. 단위는 그렇게 볼게요. 9.8입니다. 정확하게 9.8Nm입니다. 자, 수치적으로. 그러나 9.8까지 디테일하게 맞출 수 있는 형태의 단위 눈금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10으로 어림잡아서 대충 보자고요. 1kg 10N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자 메인 저널의 캡이 교수님이 저기 조금 전에 조정했던 값이 5.5Nm예요. 5.5Nm. 자, 5.5Nm면 그럼 어디를 맞춰야 되느냐? 자, 이쪽 게이지 볼까요? 그러면 5까지 가볼게요. 자, 요렇게 돌아야 5죠. 5. 여기까지 왔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5까지 딱 왔죠? 5. 이게 5Nm고요. 자, 5를 5.5 맞춰볼게요. 그러면 얼마만큼? 요만큼 온 거죠? 5.5입니다. 6까지는 아직 안 갔습니다. 6까지는 안 갔고 5.5 되는 겁니다. 5.5. 5.5Nm로 그러면 맞춘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뒤에 들면 이 뒷부분 있죠? 락 시켜야 되죠? 이렇게 돌려서 시계 방향 돌려서 꽉 돌리는 겁니다. 맞추지 않고 돌리다 보면 이 부분이 뒷부분이 돌아가 버려요. 움직이다 보면 돌아가 버립니다. 자, 안 움직이죠? 단단하게 조여줬죠? 자, 그 상태에서 자, 놓고 당겨 볼게요. 소리 들리시나요? 그렇죠? 자, 이렇게 자, 소리 나죠? 자, 이렇게 떡떡 하고 멈추는 요 시점에 여러분들은 힘을 해제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5.5Nm의 토크로 가해진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자, 요게 토크렌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이 강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자, 다음 강 넘어가서 우리 다이얼 게이지와 또 다른 측정 방법, 자, 사용하는 방법 우리 소개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강의 끝나고 바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제가 또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뭘 드릴까요? 뭘 드릴까? 장갑을 드릴까? 뭘 드릴까?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과제를 진행했으니까, 수업을 진행했으니까 과제를 제가 드려야 되겠죠. 과제를. 자, 지난 시간에는 이 돌기와 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조립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라고 했고, 그 중에 오늘 뭐 수업을 하면서 좀 또 약간의 어떤 답은 또 소선을 드렸어요.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금방 6강 수업 문제 다 했을 겁니다. 자, 이번에 7강에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요. 플라스틱 게이지를 이용해서 오일 간극을 측정을 했는데, 그러면 요거 구분하는 겁니다. 자, 플라스틱 게이지를 이용해서 조립을 했을 때 플라스틱 게이지가 이렇게 얇은 실처럼 되어 있던 플라스틱 게이지가 어떻게 되었어요? 그렇죠? 껌처럼 이렇게 짓눌려서 벌어졌죠? 벌어졌어요. 그 벌어지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벌어져 있는, 제일 많이 짓눌려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종이 게이지를 갖다 대라 그랬어요. 종이 게이지의 인치와 밀리미터 꼭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실수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까지 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오늘의 문제. 그 폭이 넓어졌을 때와 좁아졌을 때의 문제점이 뭔지를 갖다가 각각 분석하시는 겁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원래 규정에서는 폭이 플라스틱 게이지가 짓눌려서 어느 정도 이만큼 짓눌려 벌어져야 되는데, 그 벌어진 간극만큼, 짓눌린 만큼, 폭만큼, 짓눌려 있는 폭만큼을 저 플라스틱 게이지 있는 종이 게이지를 이용해서 간극을 측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원래 0.02다 밀리미터. 근데 벌어져 있는 폭, 짓눌려 있는 폭이 굉장히 많이 벌어져가 0.05mm까지 제일 벌어져 있더라, 짓눌려 있더라 폭이. 그때 문제점은 뭔지. 그리고 반대로 짓눌려 있는데 제일 넓게 짓눌려 있는 간극이 0.01mm였는데 그 왜 적게 짓눌렸지? 내가 덜 조여서 그런가? 토크를 덜 조여서 그런가? 아닙니다. 토크와 조이는 힘은 동일하게 규정으로 정확하게 했다고 가정하시고요. 이 간극이 플라스틱 게이지가 짓눌린 폭이 넓어졌을 때와 규정보다 훨씬 더 넓어졌을 때와 그리고 규정보다 좁게 짓눌려 있을 때 문제점이 뭔지를 각각 답을 달아서 교수님 메일로 말씀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